그러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 매체 모두가 일제히 가격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라는 명제는 팩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연방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 방송 매체와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경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이 마당에 이원은 정반대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으로는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자가 줄게 되고 이를 원인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 논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를수록 주택가격은 올랐다라는 자료 분석을 통해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집을 사라 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의 아파트를 구매할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건 연도별 기준금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크게 두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인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의 구간에는 총 8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서울 대표적인 아파트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음마아파트가 9억 2천만 원 하던 것이 12억 1천만 원으로 2억 9천만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12억 하던 것이 14억 5천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구간에서는 총 5차례의 금리 인상을 강행했는데도 음마아파트는 1억 7천만 원이 올랐고 잠실주공도 1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기사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금리 인상 구간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 사례를 근거로 확실한 투자 기준을 다시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곧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예정이니 아파트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그러니 남들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아파트를 구매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매매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얼마 전 소개드린 영상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 약 42%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구매했다고 소개해드렸죠.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겁먹은 정부가 대출문을 잠그는 바람에 돈을 구하지 못한 매수자는 그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에 불행히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가 오르다 보니 고리대금을 견디지 못한 영끌 투자자가 눈물을 머금고 하우스포라도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하나둘씩 매물을 내놓게 되면 결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데 이 사람들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열심히 영상 만들어 올려드렸죠. 그 결과 시청자분들 내용 괜찮다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그 내용 길라잡이 완전 헛다리 잡은 거 아닌가 싶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과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전문가의 전망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기 반박할 만한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6월 9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 자료는 1인당 국민소득과 서울 아파트값의 추이를 분석한 도표인데요. 사실 말이 어렵지 내가 아파트 하나 사면 이거 유지는 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표로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금리 상승 구간을 두 구간으로 구분했죠.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 모두에서 1인당 국민소득과 아파트 가격 둘 다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해도 내가 돈 벌어서 갚을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아파트 매매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며 결론적으로 내 월급 가지고서는 서울 아파트는 살 수 없다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2006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15년 동안 국민 1인당 버는 돈은 약 2배 정도 올랐는데 반해
서울 아파트는 약 3배가량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그때는 어떻게 주택가격이 올랐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올라도 내 월급 가지고 대출이자 감당해가며 투자할 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13억 7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실거래 30억 7천만 원으로 17억이나 올랐으니 이 정도는 대기업 맞벌이 할애비가 와도 월급만 가지고 집 산다는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부동산 현황이 급변했는데 아직도 수십 년 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금리가 오르니 주택가격이 올랐다라고 명제화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2030이 언제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가격이 싸졌을 때 구매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증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요 감소로 인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는 수요 감소, 공급 증대, 금리 인상 등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매매 수요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에 이제는 떨어지겠지 하는 심리적 판단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이보다 객관적인 이유를 들자면 바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말랐고 이와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버티기조차 힘들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2030 세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이들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나 하는데 아무리 80%까지 대출해주고 50년을 분할상환해준다고 한들 5억을 대출해 매달 200만 원씩 50평생을 갚아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4050 세대는 대신 사줄 수 있을까요? 이는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30보다 월급 좀 더 받는다고 10억에 LTV 40% 대출 4억을 대출받아서 한 달에 160만 원 하는 이자를 납부하다가 내년에는 더 오른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인데 아이들 학원비하며 용돈 줄여가며 스스로의 지옥의 문을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고금리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더 오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적은 소득 대비 과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 세대는 내가 감당할 만한 물건을 고르거나 또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 때까지 아파트 매매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0년 만에 다시 겪게 될 불황의 늪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 다음으로 50년 만에 겪게 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우려는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함은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할 것은 바로 저성장에 의한 경기 침체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IMF와 리먼브라더 사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몸소 겪었을 것으로 압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때문에 흥했다, 아파트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당 못한 대출이자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오게 되면 경기 침체, 소위 불경기는 필연입니다. 잘만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나의 직장과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목에 찬 대출금에 이자까지 내야 하는 마당에 경기 불황에 내 사업까지 망하고 회사는 인력 구조조정까지 하게 되면 내 젊은 2030 시대는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섣부른 판단을 이용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사이클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물론 당신만 빼고 말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경매를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런 하락장이 올 것인데 2030 아마도 그때 가서는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더 망설일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때까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확신을 위해 자신 먼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에 아직도 당신의 미래를 거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30 세대 올바른 선택으로 희망을 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